자, 할게요. 자, 칠판 봅시다, 칠판. 칠판 보시고. 우리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요. 집합의 연산이거든요, 연산. 네, 이 부분을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자,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지금 4층 연산에 대해서 연산자들을 배웠잖아. 그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가면서도 여러 가지 연산자들, 특히 이 집합에서의 연산자들을 배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합에서의 연산자는 일단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자, A 합집합, A라고 쓰지 말고 자, 합집합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교집합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차집합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합집합은 어떤 느낌이에요? 합집합? 그렇죠. 합치는 느낌이에요. 아이, 좋아요. 교집합은요? 교차는, 그지? 교점할 때 그런 느낌이지, 그지? 차집합은요? 빼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있잖아. 합집합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합집합은 말 그대로 합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 원래 합하다라고 하는 뜻, 더하다라는 뜻으로는요. 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숫자끼리 갖다가 더하는 거지, 그지? 근데 집합에서 더하는 건 실제로 숫자들을 더해주는 거야? 아니겠죠,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합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합해주는 걸 우리는 뭘 쓰냐면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써요. 자,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 뭐가 있죠? 맞아. 유니언이 있어요, 유니언. 그래갖고 그 유니온의 앞자 U자를 따가서 우리 A 합집합 B라고 읽습니다. A 합집합 B. 자, A 합집합 B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어떤 X를 모아놓은 건데 어떤 X냐면 X가 A의 원소이거나 X가 B의 원소인 친구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A가 여기 이렇게 있고 B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A에 있어도 상관없고 B에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전체가 된다 이렇게 갖고 얘기한다고. 됐지? 자, 그 다음 교집합은요. 그냥 합집합의 반대다 그래서 얘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서 나오기 아니라 유니언 요거를 그냥 뒤집어 갖고 A 교집합 B다라고 읽고요. 쟤는 어떤 X를 모아놓은 거냐면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일 때 그때 이거를 교집합이라고 정의를 해요. X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일 때, 즉 둘이 겹치는 부분에 있을 때 요거를 교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차집합은 똑같이 연산자 차라고 하는 걸 써갖고 A 차집합 B라고 보통 읽는데 얘는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어떤 X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X가 A의 원소이면서 X가 B의 원소가 아닐 때, 즉 A가 여기 이렇게 있고 B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자, B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어딜 얘기하는 거야?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는 아닌 누구만 갖고 있는 친구들? A만 갖고 있는 친구들 얘기.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떻게 읽는 걸 조금 좋아하냐면요. 그냥 A만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읽는 걸 좋아해요. A만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러면 B 차집합 A는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그렇지. B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지? 요렇게 해갖고 가시면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 A가 어떻게 있냐면 A가 1, 2, 3 이렇게 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B가 2, 5, 6 이렇게 해서 있는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대요. 자, A 합집합 B는 뭐야? 1, 2, 3, 5, 6 이게 A 합집합 B지, 그지? A 교집합 B는 뭐예요? 2죠, 그죠? A 차집합 B는 뭐예요, 그러면? 1, 3을 얘기하지 A만 갖고 있는 애들. 그 다음 B 차집합 A는 5, 6을 얘기하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처음에 연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는 아니지만 조금 특이한 애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집합. 자, 우리가 여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정의해야 되냐면 전체 집합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 집합. 자, 전체 집합은 일단 어떤 느낌이야?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은 정의가 뭐냐면은 정의는 조금 까다롭다. 정의는 이래. 정의는 잘 봐봐.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그래요. 다시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처음에 가장 큰 집합. 요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제일 큰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큰 애. 그러니까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제일 큰 애. 자, 그러면 전체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전체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 뭐가 있죠? 전체의란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죠? 영어 공부 좀 해! 뭔데요? 유니버셜이 있어요. 저게 전체의 전체의란 뜻이 있어. 유니버셜. 아니, 애초에 유니브란 뜻이 있으면 다 뭐야? 이게 모든 거란 뜻이에요. 모든 거. 그래서 너는 유니버스 하면 뭐가 돼? 우주가 되지, 그지? 유니버시티 하면 뭐가 돼? 대학이 되잖아. 근데 그게 왜 그게 저거야? 유니버시티가? 컬리지들 하나하나 전부 다 모아놔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각각의 단과 대학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총체적인 대학이다라고 해서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잖아. 영어 공부 너네 이렇게 안 해?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유니버셜의 앞자 U자를 따갖고 전체 집합을 표현할 건데, 그러면 누구랑 헷갈려? 유니온하고 헷갈리죠. 그죠? 합집합을 표현하는 유니온 기호랑 헷갈리죠. 그래서 전체 집합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 똑같이 U자를 써줄 건데 거기 보면 약간 짝대기가 그어져 있어요. 약간 그 정도 차이야. 그 정도 차이. 근데 딱 보면 알아요. 그 문제에서는 보면 알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쓸 때는요, 짝대기 하나 갖다 그어놓고서는 얘는 전체 집합, 그 다음 쟤는 합집합이 됩니다. 그렇게. 그럼 봐봐. 여집합은 뭐냐면은, 여집합은 A의 여집합 위에다가 이렇게 C를 써주거든요. C는 영어로 컴플먼트야, 컴플먼트. 나머지 하? 아닌가? 컴플먼트. 자, 우리 컴플리먼트는 칭찬이에요. 그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컴플먼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반대의란 뜻이거든. 반대의란 뜻이야, 반대의. 자, 그래서 A 컴플먼트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어떤 X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X를?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X가 A의 원소가 아닌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을 표현할 때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때 우리 지금까지 다 주머니로 표현했지, 그지? 근데 전체 집합은 조금 약간 특수한 친구다라고 해서요, 직사각형으로 많이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그 안에 A가 이렇게 있으면 A의 컴플먼트는 어딜 얘기하는 거야? A가 아닌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요거를 여집합이라고 정의하겠다라고 해서 A의 여집합 이렇게 해갖고 정의하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딱 이렇게 네 가지의 연산자가 있어요. 네 가지. 먼저 합집합, 그냥 다 합치는 거. 교집합, 겹치는 거. 그 다음 차집합은 A 차 B면 A만 갖고 있는 거, B는 없는 거. 그 다음에 B 차 A면은 B만 가지고 있는 거, A에는 없는 거.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A가 아닌 거를 얘기한다고. A가 아닌 거. 그 외 나머지를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연산자가 있어요. 이거는요, 굳이 외울 시간 주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죠? 그냥 바로 가도 괜찮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가 찐이죠. 이 다음부터. 자, 이 다음부터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집합, 이제 연산을 배웠으니까 뭘 배울 거냐면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거든. 연산의 성질. 자, 연산의 성질은 총 3가지의 형태가 있어. 3가지 형태. 3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 이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만 좀 그릴 줄 알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심화된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응용이에요. 자,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2-1. 자, 한번 봐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먼저 처음에 이런 거. 자, A와 공집합을 합집합하면은 뭐가 될까요? A가 되겠죠. 그죠? 좋아. 그 다음 A와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될까?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좋아. 자, A랑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어떻게 될까? 공집합. 이거는 공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와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면 어떻게 될까? A가 되겠죠. 그죠? 그래.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해도 뱉을 수 있다고. 그 다음 이런 건 어때 그러면? 자,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교집합을 할 거예요. 이러면? 공집합이 되겠죠. 이번엔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합집합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건 어때 그러면? A의 여집합과 A를 교집합을 할 거야. 그러면? 공집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A를 합집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때 그러면? 우리 공집합의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집합이 돼요. 좋아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요? A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갖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1단계 수준에서의 집합에 대한 성질들, 연산에 대한 성질들이 돼요. 괜찮아요? 요 정도 되게 그냥 이지한 거. 자, 그 다음에 2-2로 갑니다. 2-2. 얘보다는 이제 조금 어려운 수준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어요. 드모르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드모르강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차피 외국 사람이니까 발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드모르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래갖고 하나하나 전부 다 바뀌어요.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A 합집합이 아니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건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있어.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드모르강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차집합 있잖아. A 차집합 B.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보시면 돼요. 그냥 찾아보시면, 하나하나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 차 B 여기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지, 그지? 자, 요거로 한번 표현해 볼게. B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B가 아닌 나머지니까 이거 전부가 되겠지? 맞아? 얘랑 A의 교집합 어디야? 여기, 겹친 부분 여기지, 그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진다는 소리예요. 이해됨?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A교 B의 여집합이 나온다 이런 건데 드모르강의 법칙하고 얘 중에 얘가 더 중요해요. 드모르강의 법칙이 뭐 예를 들어 한 15% 나온다고 치면 얘가 나머지 한 85% 나와요. 그냥 아무데나 막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 비율. 그래서 얘는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있고 조금 심화시킨 거. 자, 세 번째입니다. 2-3.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야. 이제부터는 머릿속에다가 우리 이런 그래프래.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그려봐요. 자,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런 거 한번 해볼게. A 차가 아니라 A 교집합 B를 했더니 A가 되었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A 교집합 B를 했더니 A가 되었다. A와 B의 겹치는 부분이 A다. A와 B의 겹치는 부분이 A다. 그러니까 A가 B의 그 부분집. 그렇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소린 거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엔 A 합집합 B를 했더니 A가 되었다. 이건 무슨 소리죠? B가 A의 그렇지. 이번에는 반대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가 되는 소리겠지, 그지?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럼 이건 어때? 자, A 차집합 B를 했더니 공집합이 되었다는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 A 차집합 B 아까 뭐라고 읽으라 그랬지? A만 갖고 있는 부분이라 그랬지, 그지? A만 갖고 있는 부분이 없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같다는 아닌가? 같을 수도 있죠. A만 갖고 있는 부분이 없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 B가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 그렇지. 얘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소린 겁니다. 왜 봐봐. B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으면 A만 갖고 있는 부분 어때? 없잖아. 그 중에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부분집합이니까. 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건 어때요? A 차집합 B를 했더니 A가 되었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 A 차집합, 즉 A만 갖고 있는 부분이 A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A만 갖고 있는 부분이 A다. A다. 안 만나는 거야. 교집합이 생기다.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인 겁니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란 소리죠. 그죠? 즉 A가 요렇게 있고 B가 요렇게 있으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A만인 부분이 A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서로소인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소인 집합이다. 즉 겹치는 게 없다. 이렇게 해갖고 부릅니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 중에서는 누가 더 크게 될까? A의 여집합이 더 크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돼요. A 이렇게 있고 B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A의 여집합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B의 여집합보다 더 많겠죠. 그죠? 요런 것까지 해갖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질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됐나요? 성질. 자, 그럼 우리 있잖아. 그 중학교 1학년 때도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4칙 연산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요. 그걸 가지고서 성질들, 기본 합이나 곱에 대한 성질들 배웠고, 그 다음에 뭐 했었을까? 그 다음에 뭐 했었을까요? 세 번째. 중1 때요? 예. 처음에 먼저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 배웠던 연산 법칙 어떤 것들이 있죠? 곱하기 먼저 그거 배웠던 연산 법칙들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 배웠던 연산 법칙들 어떤 것들이 있죠? 교환 법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어떤 거?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가 서로 같다라는 교환 법칙. 그 다음에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서로 같다라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선.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지? 결합 법칙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결합 법칙 A 교집합 B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다가 교집합 C를 하는 것과 B 교 C를 한 다음에 거기에 A를 교집합하는 건 서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에다가 합집합 C를 하는 것과 B 합집합 C에다가 A를 하는 것은 서로 같습니다라는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는 뭐가 있었지? 분배 법칙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어떻게 되냐?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있다면 얘를 한 번씩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똑같이 들어가시면 그러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불러봅시다. A 합집합, B 교집합, C는 어떻게 들어가겠어?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반대로도 갈 줄 아셔야 돼요. A 교 공통으로 보이면 걔네들로 다시 묶어서 나머지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요렇게 가는 것까지 해서 세 가지 연산 법칙까지 하면은 우리 연산에 대한 성질과 법칙까지 해갖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거 구하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대체로 이제 이쪽 성질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냥 기본 성질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충분히 판단하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히 누구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고? 차집합을 좀 중요하게 물론 당연히 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나오지만 얘가 조금 더 압도적인 비율로 많이 나올 거라고 그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응용에 대한 것들은요 무조건적으로 외워주세요. 알겠죠?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응용에 관련되어 있는 성질들은 무조건적으로 외워주는 거를 조금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까지 나온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딱 요 정도 내용까지예요. 자, 지금 한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익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한 번씩 그려보세요, 상황을. 그러면 교집합이 왜 A가 되면은 A가 부분집합인지 이런 것들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한 번씩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이해가 잘 돼요.
네. A 빼기 B가 음. B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빼기 A 차집합 B가 B다. A만인 부분을 봤는데 B가 됐다. 이게 뭔 소리야? A만 갖고 있는 부분을 봤는데 B가 됐다.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B가 안 갖고 있는 부분을 봤는데 B가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되죠. A, B가 둘 다 공집합입니다. 어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연산에 대한 애들이고요. 자,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뭐가 있냐면요.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이거는 개념적인 부분이 아니야. 개념적인 부분이 아니고 유형적인 부분이에요. 유형적인 부분. 근데 유형인데 너무나 많이 나와서 개념처럼 굳어진 애들이 조금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나왔어서 개념처럼 굳어진 애들. 어떤 애들이 있냐?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뭐냐면요. 이거는 뭐 말이 사실 붙은 것도, 그러니까 말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붙인 말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산자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든 연산자예요. 그래서 보통 막 A 별 또는 A 동그라미 B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 A 뭐 동그라미가 나오기도 하고 별이 나오기도 하고 세모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야. 자, A 동그라미 B를 뭐라고 약속하자는 거냐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자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A가 요렇게 있고 B가 요렇게 해서 있으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A 차집합 B면은 당연히 A만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B 차집합 A면 B만 갖고 있는 부분이지, 그지? 그 둘의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자라는 소리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런 거고요. 얘가 갖고서 뭘 물어보냐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는 다음 중 옳은 거 옳지 않은 것 해갖고 기억, 니은, 디귿 막 이렇게 고르는 거 있지, 그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물어보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 자, 1번 잘 생각해. A와 A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 차 A 뭐야? A 차 A요? 예. 공집합. 다시 A 차 A 얼마야? 공집합. 그러니까 너는 공집합이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A 동그라미 공집합을 할 거예요. A 차 공. A. 공차 A. 공집합. 그러면 A하고 공집합의 합이니까 A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A와 전체 집합을 할 거예요. A차 전체. A의 여집합. A차 전체. A차 전체. A차 전체. A에서 전체 집합을 제외한 A만 갖고 있는 부분이야. 그럼 그냥 A 아니에요? A차 전체. 이씨. A차 전체. A만 갖고 있는. A차 전체. A만 갖고 있는 부분. 아, 공집합. 공집합이죠.
자, 전체차 A. 전체차 A. A만 전체만 바꾸는. A 여자. A 여집합 합하면 A의 여집합이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 하면은 공차 전체. 공집합 전체 차공. 전체 집합. 그렇지. 전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와 A의 여집합을 한번 해볼 거예요. A하고 A의 여집합이면 A차 A의 여집합. A차 A의 여집합. A차 A의 여집합. A만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A의 여집합 차 A. A의 여집합.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죠. 그죠?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또 뭐를 해볼까? 이번에는, A의 여집합과 전체 집합을 해볼 거예요. 얘는요? A가 되나요? 아까 바로 가라고요? 바로 가봐, 이번에는. 너네가 한번 해봐. 해보세요. A죠. 됐어요? 이런 것들 갖고서 처음에 옳을 거냐, 옳지 않은 거냐를 많이 물어보는 편이야. 됐니? 이게 그래서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솔직히 외우고는 있지만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한 번씩 쭉 가면서 하시는 정도고, 다만 이제 좀 많이 해갖고 어느 정도까지는 답이 유추가 가능한 상태까지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좋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유형입니다. 유형.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얘를 있잖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할까? 아니 이거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할까? A랑 B의 합집합이 그렇지. A 합집합 B에서 누구를 뺀 거? 교집합을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어.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A와 B를 연산을 했을 때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교환 법칙 가능해요. 오케이? 교환 법칙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 결합 법칙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결합 법칙? 결합 법칙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까지 그냥 외우고 있는 선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얘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 두 개 다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두 개 다 성립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는. 그래서 요것들 같이 해가지고 보통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 유형이 그나마 조금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옛날만큼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이런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약수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의 집합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유형으로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자, 약수의 집합은 좀 쉬우니까 어차피 이건 그냥 이래. A의 만약에 6인데, A의 6이래. 자, A의 M인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갖다가 정의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거래. 어떤 X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X는 M의 약수다 이렇게 해갖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A6은 뭐가 되겠어? 1, 2, 3, 6 이런 애가 되겠지, 그지? 이러면 약수의 집합이 된다는 소리야. 근데 약수의 집합은 쉬워. 배수의 집합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 배수의 집합도 쉬워요. 자, 이런 거야. 배수의 집합은 A, M을 어떤 X를 모아놓은 건데 그 X는 M의 배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A, 2면 뭐가 되는 거야? 2의 배수의 집합이 되니까 2, 4, 6, 80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A, 3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애들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봐봐. A, 2,
합집합 A4 하면 뭐가 돼요? A2가 되죠. 그죠? 2의 배수의 집합과 4의 배수의 집합을 하면 수가 크다고 해서 큰 게 아니라 많이 갖고 있는 게 큰 거야. 알겠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2의 배수가 더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4의 배수보다. 4의 배수들 다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2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A2 교 A3이야. 이거는? A6이 되겠지, 그지? 공배수의 집합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A2 합, A3은 어떻게 될까? 2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의 합집합. 그냥 2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의 합이에요. 계산 안 되죠, 당연히.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죠? 계산이 안 되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됐니?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배수의 집합이 보통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요런 것들. 이건 이제 유형에 관련된 거. 됐니? 유형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요거 있잖아, 요거. 이거 그 대칭 차집합 유형에다가 거기 조금 한번 써놓기나 할까요?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써놓기나 하십시오. 한 번쯤은. 교환법칙 성립한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그리고 요런 성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유형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당연히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유형화를 시킬 수 있으면은 좋다라는 소린 겁니다. 그냥 다 쓰면 되는 거죠? 야, 그냥 뭐 있는 것들 한 번씩 체크하는 정도로 가세요. 어이씨, 오늘 손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일단은 세 번째 내용이 되고요. 이제 유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거 뭐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 안에 A와 B라고 하는 두 부분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들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 내가 A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고자 해.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고자 해.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거기서 뭘 빼주면 돼?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당연히 그게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고자 해요. 근데 나는 A의 원소의 개수를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뭘 빼주면 돼? 그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A 합집합 B, 이거 전체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어. 그러면 누굴 빼주면 돼, 거기서? 전체 집합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만큼을 빼주면 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A 합집합 B의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A 합집합 이거 전체는? 전체 집합에서 아, 그거 말고 A의 원소의 개수하고요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되나요? 거기서 아니죠, 그죠? 누구를 빼줘야 돼? 그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돼. 왜? 여기 한 번 더하고 여기 한 번 더하면 얘는 지금 2번 더해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번은 빼줘야지 한 번만 셌다가 되는 거지, 그지?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해갖고 있을 때 이번엔 몇 개를 만들어 줄 거냐면 집합 3개를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A 집합 하나, B 집합 하나, C 집합 하나 이렇게 해갖고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뭘 구해줄 거냐면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려 그래요.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C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 걔네들 더해주면 그냥 끝이니? 아니죠. 왜요? 여기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한 번 세고 여기서 한 번 셌으니까 누구를 빼줘야 되겠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도 한번 빼주고 그 다음 C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도 한번 빼줘야겠지, 그지? 자, 저게 빼줬어. 그럼 끝이야? 왜요? 왜요? 그치? 여기 가운데 있는 얘는 어때?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해서 3번 더해졌는데 한 번 빼고 한 번 빼고 한 번 빼면서 3번 빼졌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줘야겠어? 한 번은 더해줘야지 전부 다 세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교, B 교, C 요거를 한 번은 더해준다 이렇게 해갖고 세주시면 된다는 소린 겁니다. 자, 여기서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대체로 연산을 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야, 적어도 A 합 B가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준다. 그 다음 A 합 B 합 C는 A에다가 B에다가 C를 더한 다음에 A교 B, B교 C, C교 A를 빼주고 다시 한번 교집합을 더해준다. 딱 요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으면 우리 집합의 연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끝나요. 됐나요? 뭐 아마 써 있겠지만 굳이 뭐 써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쯤 써보는 것도.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냥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여집합도 배웠고 얘네들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산들의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세 번째로 한 응용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 정도까지는 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A차 B가 A교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대칭 차집합이나 이런 것들은 유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알아줄 수 있는 것들 좀 확실하게 알아주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배수의 집합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에서 특히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거 2개 정도는 확실하게 외워주고 나머지 것들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만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으면은 구할 수 있다고. 딱 요 정도까지로 해서 알아주시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연산에 대한 것들이 끝납니다. 됐습니까? 요 정도의 내용.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을 할게요.